우리 삶 속의 이야기는 멀리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도 혹은 누군가는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로또 1등 600억 원에 당첨된 남편이 내연녀를 데리고 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저는 여느 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갈비찜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맛있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죠. 남편 김지훈이 오늘 야근을 한다고 했으니 돌아오면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은 나름대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매일 장을 보고 밥을 짓고 집안일을 하며 남편이 퇴근해 돌아오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소소한 행복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소 퇴근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으며 서둘러 문을 열러 나갔습니다. 오늘은 야근 안 하나 보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문을 연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는 남편 지훈이 서 있었는데 평소 입던 작업복이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명품 재킷을 걸치고 머리에는 왁스를 잔뜩 발라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경악하게 만든 건 그의 팔짱을 끼고 있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허벅지가 다 드러나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마치 벽에 페인트를 칠한 듯 두꺼운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명품 백을 들고 저를 훑어보는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저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당신 왜 낯선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지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평소 저녁 메뉴를 상의하던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누군지 알 거 없고 일단 이것부터 서명해.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현관 신발장 위에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그 종이 위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제가 미처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까보다 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너랑 사는 거 지긋지긋해. 매일 밥 냄새 풍기며 청소나 하는 황정 같은 모습 이제 꼴도 보기 싫다고. 너랑은 더 이상 할 말도 없어. 그때 옆에 있던 여자가 콧소리를 내며 지훈의 팔을 더 꼭 끌어안고는 저를 향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언니, 제 이름은 최유나예요. 저랑 지훈 오빠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언니가 눈치껏 좀 빠져주세요. 지훈 오빠라니. 저는 평소에도 닭살 돋아서 잘 부르지 못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따지려 들었지만 지훈은 저를 거칠게 밀치고는 유나를 데리고 거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나는 마치 제 집 안방인 양소파에 털썩 앉더니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다리를 꼬며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고 그들을 따라가 소리쳤습니다. 김지훈,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지난 10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낯선 여자를 집에 데려온 것도 모자라 이혼이라니? 지훈은 유나 옆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천천히 연기를 내뿜으며 그가 내뱉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별 뜻 없어. 그냥 이혼하자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 며칠 전에 로또 1등 당첨됐어. 당첨금이 무려 600억 원이야. 이제 돈방석에 앉았는데 너 같은 여자랑 구질구질하게 살 이유가 없지. 우린 이제 사는 세상이 달라. 600억 원. 귓가에 윙윙거리는 이명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훈이 가끔 로또를 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당첨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엄청난 행운을 얻자마자 저를 버리고 내연녀와 새 출발을 하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는 저에 대한 혐오감만 가득했고 옆에서 셀카를 찍고 있는 유나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지훈은 이혼 합의서를 제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빨리 서명해. 나도 매정하게 굴진 않을게. 위자료로 2천만 원 줄 테니 이거 받고 깔끔하게 끝내자. 10년의 결혼 생활과 청춘을 바친 대가가 고작 2천만 원이라니. 그것도 600억 원이나 생긴 사람이 말입니다.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고불고 매달려봤자 저들의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장은 못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훈은 제 떠리에 담배를 거칠게 비벼끄며 화를 냈습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 2천만 원 받고 떨어져 나가는 게 너한테도 이득이야. 질척거리지 말고 나가. 유나도 거들며 제 팔을 툭툭 쳤습니다. 언니, 눈치 좀 챙겨요. 오빠 이제 부자예요. 언니랑 사는 거 억울해서 못 살아요. 우리 둘 행복하게 살게 좀 놔두시죠. 저는 유나를 차갑게 노려보고는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합의서는 내가 일단 가지고 있을게. 내일 답을 줄 테니 오늘은 그만 나가줘. 여긴 내 집이야. 지훈은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하루 시간 주지. 내일 서명 안 해놓으면 후회할 줄 알아. 그들은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유나는 나가는 순간까지 저를 향해 혀를 내밀며 조롱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그제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건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지훈은 돈이 생기자마자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은 그가 마음대로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 600억 원 역시 그만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가스불을 끄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끝내지 않아. 내 몫은 내가 지킬 거야. 다음 날 아침 8시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합의서 서명했어. 점심때 가지러 갈 테니까 준비해놔. 저는 한숨을 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 10년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해. 그래도 밤새 생각해보니 당신 마음 떠난 거 붙잡아봤자 무슨 소용 있나 싶어. 그런데 위자료 2천만 원은 너무 적어. 나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는데 돈에 욕심내며 약한 척을 해야 그가 방심할 것 같았습니다. 예상대로 지훈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3천만 원 줄게. 더는 안 돼. 점심때 갈 테니까 서명해놔. 알았어.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이혼 합의서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펜도 옆에 놓아 진짜 서명할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기다렸죠. 점심시간이 되자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과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었는데 그새 백화점을 털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오빠, 아까 그 가방 진짜 예쁘더라. 이따 또 사러 가자. 응? 지훈은 테이블 위에 합의서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서명했어? 이리 내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명은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이 집도 이제 내 집이 아니라니 갈 데도 없고.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3천만 원이면 원룸 하나 얻어서 몇 달은 살 수 있잖아요. 이 집은 이제 우리 신혼집 할 거니까 빨리 비워주세요. 지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짐 싸서 빨리 나가. 오후에 유나랑 쇼핑 가야 하니까 시간 끌지 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지훈은 합의서 서명란을 대충 확인하고는 주머니에 찔러 넣더니 유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사실 그 합의서에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펜으로 긁힌 자국만 냈을 뿐이었죠. 그들이 나가자마자 저는 지훈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지훈은 쓰던 휴대폰을 서랍에 넣어두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전 공기계였죠. 서랍을 열어보니 역시나 검은색 구형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예전엔 절대 잊지 않겠다며 설정했던 그 번호가 지금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잠금이 풀리자마자 문자 메시지함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복권 당첨 안내.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복권이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금 총 600억 원.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사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그 문자를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는 휴대폰과 같았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보니 복권 당첨금, 입금 600억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입금 날짜는 바로 어제, 그가 집에 들어오기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잔액조회 화면, 입금 내역 등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 제 비밀 폴더에 저장하고 이메일로도 백업해 두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똑같이 돌려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는 척하며 신분증, 인감도장, 혼인관계 증명서 등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내일 당장 변호사를 찾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에 있는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아한 인상을 가진 박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꼼꼼히 듣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확보하신 증거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남편분이 독식할 수 없어요. 게다가 부정행위 외도를 저지르고 재산을 은닉하려 한 점은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사모님께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럼 제가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통상적으로 절반 혹은 유책 배우자의 과실을 입증하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승소를 위해선 남편의 외도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박 변호사는 흥신소나 믿을 만한 지인을 통해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재산보전, 처분가 압류을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야 지훈이 돈을 빼돌리지 못하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친정 사촌 오빠인 상철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업체 팀장 출신인 상철 오빠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뭐, 지훈이 그 자식이 로또 당첨됐다고 널 버려? 내가 당장 가서 요절을 내줄게. 오빠,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줘. 증거가 필요해. 상철 오빠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렀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유나 혼자 와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유나는 뻔뻔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우, 집이 촌스러워서 원. 싹 다 뜯어고쳐야겠네. 혼자 왔어. 지훈 씨는? 오빠는 은행 갔어. 나더러 짐 다 쌌나 확인하고 합의서 원본 가져오래. 유나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언니, 3천만 원이면 많이 쳐준 거야. 빨리 짐 싸서 나가요. 우리 오늘 저녁에 강남 타워 팰리스 계약하러 가야 하거든요. 강남 타워 팰리스. 제 동의도 없이 공동재산으로 호의호식하려는 꼴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 집 우리 부부 공동명의야. 네가 함부로 들어와서 나가라 말아 할 권리 없어. 그리고 복권 당첨금도 내 허락 없이 못 써. 제 당당한 태도에 유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미쳤나? 돈 준다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녀가 테이블 위에 있던 가짜 합의서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잽싸게 그것을 뺐고
베란다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 들었습니다. 너 지금 내 집에서 행패 부리는 거야.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주거 침입에 폭행 미수로 신고해 줄까? 빗자루를 치켜들고 매섭게 쏘아 붙이자 유나는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고 봐. 지훈 오빠한테 다 잃을 거야. 유나는 씩씩거리며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상철 오빠에게 전화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오빠는 지금 은행 근처에서 지훈을 미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연기하며 가짜 합의서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 서명했어. 지훈은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가방에 쑤셔 넣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내일 넣어줄게. 모레까지 집 비워. 그는 옷가지 몇 개를 챙겨 다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가라, 김지훈. 그게 마지막 평화일 거야. 3일 후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남편분 계좌와 당첨금이 모두 동결됐어요. 이제 10원 한 장 마음대로 못 씁니다. 드디어 첫 번째 화살이 명중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지훈이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흑빛이 되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카드가 안 긁혀? 은행 갔더니 계좌가 동결됐다잖아. 저는 소파에 앉아 TV 채널을 돌리며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 그래? 당신이 당첨금 독식하고 내연녀랑 노닥거리느라 바쁠 때 나는 법적으로 내 몫을 찾을 준비를 좀 했지. 부부 공동재산을 마음대로 쓰게 둘 줄 알았어. 뭐라고? 네가 감히. 지훈이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렵을 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치게 쳐봐. 폭행죄까지 추가되면 위자료만 더 늘어나니까. 그때 지훈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오빠, 왜 결제가 안 돼? 명품관 직원이 카드 정지됐대. 쪽팔려 죽겠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앙칼진 목소리에 지훈은 쩔쩔매며 변명했습니다. 아, 그게 착오가 좀 생겨서 금방 해결할게. 전화를 끊은 지훈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두고 봐. 변호사 써서 한 푼도 못 받게 할 거야. 마음대로 해. 난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훈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훈과 유나의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데려와 집을 내놓으려 했지만 제가 이미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걸어놓은 상태라 헛수고였습니다. 급전이 필요해진 그들은 결국 우리 아파트 근처의 허름한 빌라에 월세를 얻어 들어갔습니다. 상철 오빠는 그 빌라 맞은편 차고에 잠복하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둘이 함께 장을 보고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들이 모두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철 오빠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내가 녹음기를 켜놨는데 이것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 오빠가 보내준 녹음 파일에는 충격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 오빠 계속 이렇게 있을 순 없어. 그 여자를 여기로 불러내.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을 때까지 가둬놓고 안 보내는 거야. 지훈, 그러다 신고라도 하면 어쩌려고. 유나, 수면제 먹이고 억지로 지장 찍게 해. 일단 이혼 도장만 받으면 돈 풀릴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해외로 뜨면 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면제를 먹이고 감금을 하겠다니. 이건 범죄였습니다. 저는 즉시 녹음 파일을 박 변호사에게 보냈고 변호사는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유나랑은 정리했어. 우리 좋게 헤어지자. 내가 위자료 5억 원 줄게.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뻔한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속는 척하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5억이면 생각 좀 해볼게. 주소 찍어줘. 저는 상철 오빠와 경찰에게 미리 연락을 취한 뒤 약속 장소인 허름한 빌라로 향했습니다. 빌라에 들어서자 지훈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고 유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일단 물 한 잔 마시고 얘기해. 저는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부터 입금해. 그럼 서명할게. 아니, 서명부터 하면 바로 쏠게. 나 못 믿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응, 못 믿어. 당신 유나랑 짜고 나한테 수면제 먹여서 강제로 서명받으려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지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나의 도끼 어린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지훈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유나가 방에서 뛰쳐나와 소리쳤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이. 하지만 제가 소리쳤습니다. 밖에 경찰 와 있어. 허튼 짓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거야. 그제야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유유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상철 오빠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었고 사복 경찰들이 빌라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훈과 유나는 초췌한 몰골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지훈은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고 유나는 화장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변론은 완벽했습니다. 복권 당첨금 600억 원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며 10년간 가사를 전담한 아내의 내조가 있었기에 복권을 살 여유도 있었음을 강조. 부정행위 증거, 상철 오빠가 찍은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 동거 사실 입증, 악의적인 범죄 모의, 감금 및 협박을 공모한 녹음 파일과 수면제 구입 내역. 판사님은 녹음 파일을 듣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지훈을 질타했습니다. 피고는 조강지처를 벌인 것도 모자라 범죄까지 공모했군요.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지훈 측 변호사는 당첨금은 남편 개인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김지훈과 원고의 이혼을 허가한다. 피고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복권 당첨금을 포함한 재산의 70%인 420억 원을 원고에게 분할 지급하라. 또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 역시 원고에게 이전한다. 판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지훈은 이건 말도 안 돼. 내 돈이야. 라고 소리치다 법정 경위들에게 제지를 당했고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유나가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잘못했어요. 저 진짜 빈털털이에요. 오빠 돈 믿고 카드 쓴 거 갚아야 하는데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자업자득이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엔 피눈물 나는 법이란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지훈은 남은 재산으로 변호사 비용과 유나의 사치 빚을 갚느라 거의 알거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유나는 돈이 떨어진 지훈을 버리고 도망갔고 지훈은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공사판을 기웃거린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지훈을 보았지만 저는 아는 체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후회뿐이겠죠. 저는 낡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동네의 1층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작지만 예쁜 정원이 딸린 집입니다. 햇살이 잘 드는 거실에는 편안한 소파를 두었고 주방은 제가 요리하기 편하도록 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상가 1층에 작은 동네 마트를 하나 열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파는 가게입니다.
카운터 옆에는 돋보기 안경과 반창고를 비치해 두어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어가실 수 있게 했죠. 사장님, 오늘 사과가 아주 실하네? 네, 옆 동장 아주머니, 이거 꿀사과예요. 하나 드셔보세요. 이웃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지금의 삶이 저는 참 좋습니다. 남편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과거에 저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되찾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꾸려가는 나만이 이곳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멀리서 보면 비극일지 몰라도 용기를 내어 맞서면 희극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단단하게 선 지금,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